자, 이야기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재인 씨가 5월 22일 날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 날 귀국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는 이 날짜를 조금 좀 잘못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5월 24일 날 귀국을 했고 5월 26일 날 3시에서 5시까지 북측으로 월북을 해서 비밀로 김정은과 비공개 만남을 가졌습니다. 사전 예고가 없이 만난 거죠. 자, 이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 행동 거지, 그리고 북한은 그 주적인 국가죠. 대한민국과는 그 대한민국의 헌법상 북한과는 이것이 서로 화합될 수 없는 정치 체제입니다. 북한과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 국민에게 공개하지도 않고 비밀스럽게 잠입 탈출을 한 거죠. 이것이 국가보안법 제6조에 잠입 탈출이 있는데 바로 이것에 해당이 된다고 하죠. 자, 뭐 그 이외에도 국가보안법 4조에도 걸리고 형법 98조에도 걸린다고 하는데 사실 그 2시간 동안 북한으로 넘어갔을 때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소통을 전혀 하지 않은 거죠.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비밀로 한 것은 이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나서도 갔다 오자마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발표를 하지 않고 5월 26일 밤 8시에 그냥 언론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서야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간 거는 오후 3시에 넘어가서 국민들이 아는 것은 8시에 알았으니까 이 5시간 동안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북한 군이 넘어왔다. 그리고 만약에 대한민국을 점령했다. 그럼 뭐 서울도 그냥 점령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도 국방부 장관에게 그 김진태 의원이 질문을 했죠. 국방부 장관은 알았냐? 문재인 씨가 그 월북해서 휴전선 넘어간 거 알았냐? 그랬더니 그 모른다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제가 신문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알았다라고 말했다가 금방 아니 나 몰랐어요 라고 말을 정정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치려다가 나중에 자기도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국방부에서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그러니까 한 국가로서 이 5시간이 이거는 분명히 대통령을 하야시켜야 되는 그런 사안이죠. 이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도 갔다 와서 하질 않고 5월 27일 아침 10시에 발표문을 했어요. 그것도 문제가 많다고 했죠. 예. 그 뭐 이야기를 즉각적으로 해야 방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사실대로 하는데 그것을 다 양념치고 가지치고 발표하고 싶은 것만 발표를 했죠. 그리고 또 갔다 오고 나서 밤 8시에 5월 26일 밤 8시에 언론에 공개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무슨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또 눈치를 잡고 여론이 자기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생각하고서 발표문을 또 수정하고 이렇게 했겠죠. 추측입니다마는 왜 그런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었나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을 죽음의 낭떠러지로 밀어 넣을 뻔했던 일을 저지른 거예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문재인 씨를 억류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들도 모른다고 했죠. 전군 비상경계령 안 내렸다고 했어요. 그때 국방부에서 전군 비상경계령을 안 내렸다고 했어요. 국방부 장관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전부 조사를 해야 돼요. 이게 그 과정에 왜 그게 넘어갔냐, 분초 단위로 말이죠. 이거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월 24일 날 귀국한 그 시간부터 5월 27일 날 오전 10시 발표문 할 때까지 이 3일 동안에 관련된 거를 3일입니다. 72시간이에요. 뭐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세월호 7시간 분초 단위로 공개하라고 했죠. 저는 문재인 씨가 지금 72시간 동안 2시간은 잘라고 그냥 70시간 동안 그 행동 거지에 대해서 문재인 씨의 1분 1초 이거 단위대로 이거 국민에게 다 공개해야 합니다. 이거 왜 자유한국당 114명이나 있는 국회의원들 왜 이거 하자고 왜 벌떼같이 좀 못 일어납니까? 예? 이 인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 먹은 그 국민의 언론 보수 원로들 이 사람들 뭐 하는 겁니까? 70시간에 대해서 문재인 씨의 70시간에 대해서 분초 단위로 공개하라고 좀 이거 왜 얘기 못 합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갔다 오고 나서 70시간 동안 이렇게 갔다 오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 통치행위였다. 통치행위. 이 말 하나로 다 쌈 싸먹으려고 그래요. 통치행위였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최순실 씨랑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연설문 그것도 대통령 취임하고 하기 전에 그랬죠. 정식으로 청와대 그 비서관들이 구성이 되고 모든 청와대 내에 그 시스템이 완비된 이후로는 박근혜 대통령님은 그 청와대에서의 연설문을 최순실 씨한테 질의한 적이 없어요. 그 청와대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 대통령 임기 되시면서 그 과도기에 그 옛날에 그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인 최순실 씨에게 그거 한번 뭐 문구 하나 물어본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생지랄들을 했죠. 박근혜 대통령님이 연설문 하는 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또는 대한민국 대통령님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연설하는 연설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대한민국 국격과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문구 수정을 한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통치행위였어요. 그거야말로 통치행위인 거예요. 단어 하나를 살짝 바꾸는 거 정도. 어떤 게 더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건가. 그건 그야말로 통치행위였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생지랄들을 했잖아요. 그게 무슨 국정농단이에요. 통치행위죠. 국정농단은 이런 거죠. 이거. 비밀스럽게 적지로 몰래 잠입 탈출한 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거,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가 국군에게 비상 경계령도 내리지 않고 북측 지역으로 월북한 거, 이런 것들은 이거니까 국정농단이고 국가의 위기를 초래한 내후 외환의 죄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씨가 북측으로 넘어간 것이 이게 국가에 대한민국 국익에 뭐가 이익이 있습니까? 이거 북측으로 김정은한테 넘어갈 때 뭐 들고 넘어갔습니까? 그거 조사 받았습니까? 뭐 가지고 넘어간다라고 국민에게 보고 안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것은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 아니었죠. 통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데 이익이 될 때 하는 게 통치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그것은 반역 행위죠. 통치 행위가 아닙니다. 왜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을 불안하게 떨면서 살게끔 만드십니까? 당신이 왜 비밀스럽게 넘어갔을까요? 그것이 공개를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대할까봐 그런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걱정할까봐 그런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걱정할 일을 왜 하십니까?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걱정할 거를 미리 알았다면 하지 말아야지. 왜 비밀스럽게 몰래 넘어갔다가 70시간 뒤에 발표를 합니까? 그것이 국가를 위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가를? 김정은을 위한 거 아니고요. 통치 행위는 자유 대한민국과 자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시장 경제를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행위가 통치 행위입니다.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통치 행위의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국회 의결, 선거의 효력, 정족수, 국무위원회 임면, 국가 승인, 정부 승인, 외교 문제, 선전포고 계엄령 문제, 대통령이 영전수여 사면, 국민투표 이런 것들이 통치 행위에 들어갑니다. 국가를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탈출해서 적진 지역으로 몰래 잠입하는 거, 이것은 통치 행위에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 문재인 씨 때문에 정말 공부 많이 합니다. 안 찾아보던 거 정말 찾아봐요.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 연방정보국은 미국 NSA와 마찬가지로 우방국의 대통령, 총리 등을 상시 도청했어요. 의회 법률도 존재하지 않고요. 법무부가 기소하지도 않습니다. 불법 도청죄로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독일의 국가 이익에 맞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도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국가 이익에 합당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도청할 수 있다. 이것은 통치 행위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씨의 월북, 비밀, 접촉, 김정은을 한 것은 그 북한의 김정은은 독재자 아닙니까? 자기 고모부도 죽이고 자기 형도 죽이고 정치범 수용소에 뭐 10만인지 100만인지 가둬 있고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은 350만 명을 굶여 죽였고 도대체 인도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아닌 악마 단체죠. 그 악마 단체에 몰래 기어들어가서 만나고 왔다라는 거는 그거는 자유 대한민국의 그 법통성, 정통성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통치 행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요. 통치 행위 한국의 예입니다. 통치 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 작용은 대한민국의 통치 행위 설명한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문재인 씨가 밀북한 거죠. 몰래 북한을 넘어간 거는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어요. 문재인 개인의 그리고 그 주사파들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그러니까 개인 정파, 개인의 어떤 집단, 사조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수단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벌써 문재인 씨의 김정은 밀북 만남은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대상이 됩니다. 즉 문재인 씨의 이번 밀북 그 비밀회담은 당연 지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글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당신들 지금 문재인 씨 좀 심판 대상으로 재판 좀 하세요 좀. 뭐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다 이렇게 뭉개지는데도. 자, 법치주의 원리상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가속을 받는 것이므로 국회의 자율권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법 허용돼야 하고, 보세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는데 문재인 씨는 이것을 뛰어넘었죠. 헌법을 무시했고 법률을 위반했습니다.